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론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57번째 시간으로 한국 드라마의 특징 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특징 2. 외국에서 만든 한국 드라마의 클리셰. 남자 주인공. 재벌 2세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돈이 매우 많은 부자다. 성격적인 부분에서 모난 부분이 꼭 하나씩은 있는 편, 대체로 까칠하거나 어리버리한 구석이 있다. 단 어리버리하더라도 말은 매우 잘하는 달번가일 수도 있고, 성격이 까칠한 경우엔 여주인공에게는 천대례다. 아니면 성격이 너무 완벽하다. 특히 여주인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신의 위치와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예시, 부자이지만 어울리지 않는 저렴한 소비나 취향을 지닌다. 부자일 경우 상당히 말도 안 될 정도로 커다란 집을 가지고 있고, 역시 말도 안 될 정도로 돈을 낭비한다. 특히 사랑을 위해서. 여자 주인공. 남주랑은 다르게 가난한 서민 위치에 있다. 설정상 외모는 평범 이하이거나 혹은 작중에서 외모로 까이는 묘사가 나온다. 다만 외모 설정과는 반대로 배우는 늘 청순한 미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설정상으로도 굉장한 미녀인 여주인공도 있어 불문율은 아니다. 남주의 어머니가 헤어지라고 돈을 줘도 단칼에 거절할 수 있을 만한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똑 부러지지 못해서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들에게 휘둘려 다니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인 경우는 높은 확률로 왕따를 당한다.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대체로 생활력이 강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들이 공감해 주지도 않고 응원해 줄 이유도 없어지니까. 기타 위 두 주인공을 토대로 한 로맨스가 드라마의 핵심이 된다. 두 사람의 사랑을 가로막을 만한 어떠한 인물이나 사건이 등장한다. 예시,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 남주, 여주 혹은 서브의 주인공들이 키스하는 장면이나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를 다른 누군가가 숨어서 지켜보는 장면이 나온다. 여주의 손목을 잡거나 뒤돌아서는 여주를 잡아채서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키스를 하게 될 것 같은 장면이 나올 때 높은 확률로 전화가 오거나 해서 분위기가 깨지고 결국 키스를 하지 않는다. 첫 키스를 할 때는 매우 긴 시간 동안 느린 장면으로 오랜 키스를 한다. 그리고 또한 키스를 하고 난 후 여주는 그걸 잊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한동안 남주와 어색해하기도 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어서 둘 중 한 명이 쫓아가려 할 때 바로 앞에 있어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주인공이 넘어지려 할 때 남주인공이 멋있게 잡아주거나 또는 같이 넘어져서 실수로 키스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2010년 이후로 흑수저 주인공의 복수극 자수성가 스토리가 기본으로 장착됐다. 복수나 자수성가 이전의 말도 안 되는 시련들이 연거푸 벌어지는 것이 특징. 주인공 측이 아닌 정치인, 재벌, 언론, 공권력 등은 쓰레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주인공 측일 경우 말도 안 될 정도로 주인공에게 헌신적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정 직업군이 전체적으로 일반화되는 게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극악무도한 무개념 악역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많다. 그 중에서 입체적인 악역도 찾기 어렵다. 쉽게 얘기하면 드라마 자체가 사이다를 위해서 다소 자기적으로 악역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분명 다른 소재로도 재미있게 만들 수 있겠지만, 한국 드라마는 로맨스와 악역과의 전쟁이 큰 비중이 차지한다. 남자 주인공은 이러한 악역과 대비되기에 일침을 가하면서 여주인공을 보좌하는 역할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묘사들이 재미를 위해 다소 축소되거나 과장된 경우가 너무 많다. 단적인 예로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묘사하는 드라마는 미생을 제외하면 드물다. 미국 드라마들이 같은 상황이어도 스토리에 신경을 써서 재미를 이끌어내는 쪽이라면, 한국 드라마는 그냥 그 상황을 강조해서 재미를 이끌어내는 성향에 가깝다.
한국 드라마가 한국 영화보다 소위 연극돈스러운 연기 기법이 남아있고 감정 과잉이 심한 경우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청자들도 귀기 맛이 들려 있어서 담백한 드라마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등장인물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멀리서 차량이 하이빔을 쏘며 달려온다. 가해 차량은 높은 확률로 5톤 이상의 트럭이며 피해자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절대 차를 피하지 않는다. 고정된 주 시청청. 위와 같은 특징은 한국 드라마 주 시청청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 드라마는 주말극이든 일일극이든 평일극이든 간에 주 대상은 주부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소재를 써도 기성전 로맨스로 가게 된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메디컬 드라마, 병원에서 연애하는 드라마, 법정 드라마, 법원에서 연애하는 드라마 또는 미드는 본업에 충실히 진행하고 일들은 교훈을 남기며 한국 드라마는 연애만 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주객전도가 심하다. 심지어 사랑 이야기의 비중이 거의 없는 원작 드라마로 리메이크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러브라인을 늘려 비판받은 경우도 매우 많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클래스를 보면 알겠지만 그 로맨스물조차도 대부분 여성을 위한 로맨스 드라마들이다. 특히 남성들이 재벌인 경우 많은 만큼 시나리오 작가에게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짙게 끼어있는 스토리들이 많다. 이것에 대해서는 샘 해밍턴도 이야기한 바 있다. 사실 이건 2000년대 정치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공포물, 청소년 드라마 등이 큰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사라지고 애정극과 사극 위주로 수렴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다. 물론 사랑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많이 편성되어 왔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비교적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편성됐을 때는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1990년대의 수사극이 먼저 세트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정치극이나 대하사극, 사회 비판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사라졌다. 이후 청소년 드라마와 어린이 드라마도 사라지고 단막극과 농촌 드라마도 폐지되어 가는 등의 수순을 밟았으며 시청률이 잘 나오고 수출도 되는 애정극 위주로 편중되다 보니까 드라마 장르가 줄어나갔던 것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전 제작의 확대, 웹드라마, 케이블 드라마의 흥행 등으로 드라마의 소재도 다시금 다양화되는 추세지만 지상파 드라마 장르는 기존 관성 때문인지 크게 늘어날 기미가 늘어나지 않는다. 아시아권에서는 현대극이 주로 인기가 있는 편으로 특히 JTBC, TVN에서 제작하여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끈 응답하라 시리즈, 미생, 치즈앤 인 더 트랩 등이 인기다. 특히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답게 국가적으로 창작물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시대를 반영하는 경향이 짙은 현대극이 제작되기 어렵다. 거기다가 일본, 대만, 홍콩 드라마의 질 저하로 퀄리티 높고 정서도 비슷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배경은 2000년대 후반까지 실제 역사 속의 시대나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자친구는 꿈이요, 시크릿 가든 등의 흥행으로 2010년대부터는 시간여행, 육체전이, 유령, 만화 속 세상, 초능력 같은 판타지 소재를 많이 채용하기 시작한 것도 특징. 소설이나 웹툰 원작의 실사화도 어느 정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예외도 있어 제5공화국은 일본 중년 남성들에게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짤방으로 쓰인다. 하지만 이것도 2000년대 중반에 나왔던 드라마이며 요즘 이러한 시대극은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현재 가족물 로맨스 탈피. 최근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물 로맨스물에서 탈피했다는 점이다. 드라마 주 시청층이 주부에서 청소년 및 청년 그리고 노년층까지 폭넓게 넓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의 JTBC와 TVN을 주축으로 한 비상파 방송국이 다양한 시청 연령층을 겨냥한 과감한 시도를 했고 그에 따른 큰 성공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과거에는 시청률을 집계하는 방법은 TV밖에 없고 TV의 채널 선택권을 쥐고 있는 것은 주부였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TV로만 시청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에는 TV로만 시청하는 인구보다 스마트폰을 통해 시청하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는 시청인원 구성을 다양화했다. 이러한 주 시청청의 확대는 한국 드라마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 한류를 틈판 판거의 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더 이상 드라마가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 한국 드라마는 과거의 가족물과 로맨스물에서 탈피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국내에서 흥행했던 작품들을 보면 로맨스나 로코물이 아닌 작품이 상당히 포진해 있다. 블랙 코미디인 스카이캐슬과 열혈사제, 스포츠물 스토브리그, 지정극 부부의 세계, 휴먼물 슬기로운 의사생활, 청춘극 이태원 클래스, 입체적 변호사 캐릭터를 주연으로 내세운 하이에나 등 다양한 소재의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을 겨냥한 판타지 학교물인 어쩌다 발견한 하루나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좀비 아포클립스 사극인 킹덤도 큰 화제를 모았다. 물론 로맨스물인 사랑의 불시착 동백꽃필 무렵도 여전히 흥행하긴 했다. 다양한 클래스의 시도, 동백꽃필 무렵처럼 로맨스극에서 한국의 전형적인 클래스가 변주되고 있다. 건틀은 유사하지만 그 구성원들의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단적으로 한국 드라마에서 재벌을 찾기 어려워졌다. 파리의 여인인 커피 프린스 1호점 시크릿 가든의 특징은 재벌 쾌남과 여주인공의 결혼이다. 일명 신데렐라 신드롬을 충족하는 것이 이 드라마들의 역할이었다. 이에 반해 현재는 신데렐라 신드롬이 한국 드라마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뷰티 인사이드 안재현이 이다희의 우렁총각 캐릭터로 설정되었고 사랑의 불시착만 하더라도 재벌이 나오지만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아직 완전히 클리셰에서 벗어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로맨스가 점차 그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닥터 프리즈너 스토브리그처럼 로맨스의 비중이 공개가 되어가고 있다. 둘 다 남국민이 출연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